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뭔가 나한테 좋은 기억만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 남자가. 그러면 진짜 그 남자는 좋은 기억만 주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남성분들의 본심을 듣지 못했다고 치면은 그 모습이 진짜 그 남자들이 본심인 줄 알아요. 계속 그 패턴의 모습들이. 저는 25살이고 못 믿을 수도 있지만 예쁜 편입니다. 그래서 연애 자체는 쉽게 시작하고 다가오는 사람도 많고 맘에 드는 사람에게 좋다고 하면 상대도 항상 저를 마음에 들어해요. 근데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오래 못 가고 상대가 저를 빨리 질려해요. 남자를 질리게 한다는 사실 답은 어떻게 보면 명확할 수 있습니다. 연락입니다, 연락. 정확히 이제 본인의 감정적인 그런 사례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정렬해가지고 소통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받는 스타일의 연애, 이런 연애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은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너무 순진하다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숭. 만났던 남자들은 객관적으로 많이 잘생겼었고 직업은 회사원, 예체능 관련 종사자, 인플루언서 다 만나봤어요. 나이는 저랑 다 비슷했어요. 1살에서 3살 차이들. 연애는 짧은 연애도 다 센다치만 20번은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잘생긴 남성분들, 일정 수준이 되어서 연애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 남성분들이 어떤 여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할까, 이런 부분을 사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세요?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얼굴은 잘라서 보내시더라도 그냥 옷차림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 인스타그램 피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좋고, 뭐 이런 것들 조금씩 고쳐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장기적으로 볼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모가 뛰어난 편에 속하는 남자들은 다양한 패턴, 다양한 상황의 여자를 만나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서 그런 여자들이 있을 때 뭐 대화도 많이 해봤을 거고 접점도 많았었기 때문에 저절로 여자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성향도 있을 거고요. 잠시만요. 네, 예쁘신데 스타일도 좋으시고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첫인상적으로 뭔가 강렬하고 재밌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의 여성분? 근데 막상 연애로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여성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뭔가 감추고 내숭을 부린다거나 갈무리를 하기보다 오히려 더 과시를 해가지고 남자를 조금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예를 들어서 나 이 정도 이쁘고 이렇게 스타일 좋고 뭐 SNS 잘 활용하고 하니까 너가 알아서 잘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와 인상을 풍기는 그런 여성, 그런 인상이 듭니다. 생각보다 남자들이 진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딱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시작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다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똑같은 태도를 고수했을 때 남자들이 다 떠나갔다면은 지금까지의 연애 방식은 본인이 장기적인 관계를 원했다면 틀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도 어떤 조건들이 다 괜찮고 완벽해 보여요, 그 남자가. 근데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랑 연락하는데 좋아하는 여자랑 연락을 해도 한 2, 3일에 한 번씩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집에서 누워있고 싶어 합니다, 쉬는 날에. 이런 남자, 진짜 잘생기고 키가 188 이 정도 되고 해도 그 남자가 눈을 엄청 낮추지 않는 이상 본인과 비슷한 급의 여자를 평생 오랜 시간 동안 옆에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대를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모는 저도 제가 그런 스타일인 거 아는데 성격은 정말 안 그래요. 외모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 외모 장점이신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외모를 활용하냐. 그렇죠, 가볍게 상대한테 다가간 적이 한 번도 없으셨겠죠. 근데 상대방은 여행자님의 스타일을 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남자가 그 이미지를 뒤바꾸려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연락은 좀 잘해요. 뻘짓을 하지 않고 여자가 즐거움을, 재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락을 잘하는 남자들은 사실 정말 드뭅니다. 진짜 남자들이 진심으로, 남자들이 재밌어 하면서 연락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질려합니다. 재미없어 하고요. 이 남자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면서 연락할 수 있는 것, 그 남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여자를 잘 만날 수 있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피로감을 주지 않는 여성분들을 원할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아예 진짜 결혼 적령기의 남성을 만나서 그 남자가 본인을 장기적인 대상으로 대할 때 그 남자의 태도가 진짜 어떤지, 남자의 본 모습, 남자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나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일정 수준의 남자가 그거를 겪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솔직하게 정말 얘기 드리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좀 장기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남자가 결국은 본인의 본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여자도 본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관리, 능력, 여자의 마음 알아주는 거. 근데 남자는 어떤 부분을 내가 뛰어날수록 지우려고 할까요? 여자를 만나면서 피곤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영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음표. 친구 하나가 영악해지라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부딪히는 이런 모습 진짜 되게 진심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연애라는 것이 서로가 필요해서 만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줬을 때 이 남자가 내가 떠나가려고 하면 벌벌 떨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과거사나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한다든지 남자를 만날 때 이런 거 진짜 나는 남자 20명 만났지만 실제로 난 연애 경험이 한 3번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내숭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연애 경험이나 이런 횟수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상처 이런 거에 대해서 갈무리를 하고 굳이 말하지 않는 것, 이게 내숭이라고 할 수 있죠. 영악해지라는 게. 외모적인 부분, 스타일적인 부분은 장점이십니다. 진짜 사진이나 찍는 이런 느낌도 사실 잘 찍으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몸 엄청 좋은 남성분이 딱 달라붙는 티셔츠 입고 해변가 근처에서 BMW 앞에서 사진 찍는 그런 느낌? 그러한 스타일의 남성분에게 어떤 여자들이 접근을 할까? 근데 이 접근하는 정도의 기준이 여성보다 남자들이 더 민감하고 좀 결이 명확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허세 있어 보이나요? 허세로 따지면 저도 허세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 배경을 보십시오. 이게 허세 아닌가 이것도? 허세라기보다는 근데 그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가질 법한 남자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떤 여자들한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 결국 보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사진을 딱 어떤 진짜 라운지 바 같은 데서 진짜 화려한 공간에서 딱 막 차려입고 사진을 딱 누가 찍어줬어요. 웬만한 남자들은 이 여자 감당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님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들 아니면 여행자님이 끌려하는 남자들은 분명 라운지 바를 당연히 가보지 않았을까요? 뭐 테이블도 잡아봤을 거고. 근데 본질이 그 남자가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여자를 원하고 있을까? 이 남자가 본질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익숙하다고 하면은 뭔가 다름을 줄 수 있는 여자한테 강렬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외모는 네 이제 관리도 잘하시고 스타일도 좋으시고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할 겁니다. 외모가 뛰어나시니까. 근데 일정 수준의 외모가 도달했을 때 남자는 이제 또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관계를 가진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틀렸다면 바꿔야 됩니다. 순진하단 말을 너무 자주 들었어요. 여행자님께서 순진한 남성분한테 끌린 적이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다가왔던 절절한 남성분에게 끌린 적이 있나요? 그 남성분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남자가 여행자님한테 의지하려고 했던 상황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본인은 이런 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단기적인 연애, 또 장기적인 관계, 그리고 결혼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근데 본인이 원하는 이제 남자는 상위권의 남자니까 이 남자들은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분화되어 있고 더 생각을 정해놨을 확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랑 비슷한 급의 여자지만 이 여자는 단기적으로 할 거니까 나는 이 여자한테 한 수 접어서 만나겠다. 아, 나 이 여자랑 뭔가 장기적으로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뭐 숙이지 말아야겠다. 아, 이 여자랑 그리고 결혼을 해야겠다 싶으면 결혼한다고 하면 이 여자한테는 내가 위에서 좀 이제 내리깔듯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여자를 보더라도 이 여자를 단기적으로 생각할 건지 장기적으로 생각할 건지 아니면 결혼까지 생각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그 여자를 처음 만날 때 대할 때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남성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분들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여자한테 말해서 남자한테 이득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손해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여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 그게 영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면하고 있을 때 다 얘기하는 것이 순진한 거고요. 제 얘기를 안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히는 이제 눈치 본인의 감정을 그냥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고 좀 살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고요. 본인의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또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분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 마음을 여는 건데 그 정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얘기를 했던 게 최고 10이라 했을 때 한 지금까지 8 정도로 남자한테 얘기했다면은 천천히 한 6 정도로 낮춰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죠. 5로 낮춰보시고 이렇게. 그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남자가 여자를 많이 만났거나 경험이 많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단 오히려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성분에 따라서.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진짜 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 유전적으로 본인이 남자가 내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본인 아닌 게 확실한데 남자는 그걸 확인할 수도 있게 된지 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 정조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경험이 많다 해도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다 남자들 이해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그걸 좋아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표출하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피곤하다 느낄 수 있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경험 있고 뭐 하면은 그 장점만 꺼내가지고 보여주면 남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토해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남자가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는 또 이제 여행자님의 마음이 차지 않을 거고요. 사실 진짜 심플하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난 만났던 남자가 8.5점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6점 정도 되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고민들 다 날려도 됩니다. 치워버려도. 근데 눈을 낮추기 어려운 거니까 여기에 오신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전달 드린 겁니다. 전 무조건적으로 잘해줘요. 사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남자가 사귀기 전에 막 기프티콘을 막 선물해줘요. 찾아가고 막 카톡도 진짜 열심히 장문으로 보내주고 하면은 그 남자 입장에선 진짜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여성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남자들을 질려할까요? 사귀기 전에. 왜 그 남성분이랑 사귀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남자 입장에서 느끼기에 이 여자가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잘해준다 느꼈으면은 남자는 그 여자를 절대 떠나가지 못합니다. 왜냐? 너무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를 떠나려고 하면은 진짜 벌벌 떨걸요, 그 남자는. 근데 그 방식이 그 남자한테 와닿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잘해줬다는 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진짜 기뻐했었구나.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몇 가지 줄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본인 이제 외모나 스타일이 진짜 장점이니까 좀만 바꿔도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여자가 외모가 좋다는 거, 자기 관리 잘한다는 거 큰 장점이죠, 진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는 또 일정 수준 상위권의 남자를 잡아두기 어려울 수도 있고. 노력은 되게 항상 늘 노력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은데. 최선 다하시고. 데이트할 때 무슨 대화하면 좋아요? 예쁜 여자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남자한테 기쁨을 줍니다. 데이트하기 전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트 횟수 정도, 예를 들어서 남자의 체력을 봐가면서 상태를 보면서 데이트 일정을 짜는 거나 잡는 것, 요청하는 것, 이런 것도 또 중요하고요. 썸 탈 때 하는 데이트요. 느낌표.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장기적으로 만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거. 나 뭐 돈 관리도 잘하고 내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나름 지조 있는 여자다. 진짜 연애할 때 한 남자만 바라보고 속 속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나는 너를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않을 그럴 여자다. 그런 느낌 주는 거. 리액션 잘하고 맞장구 쳐주고 잘 웃고 그 정도만 하면 뭐 사실 충분하죠. 처음부터 내가 진짜 썸 탈 때부터 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너무 급이 높은 남자이면 그런 시작을 또 반복해도 되는 게 맞는지를 또 고민해보는 게 또 중요할 수 있고요. 내가 이 남자 감당할 수 있을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행자님 같은 스타일. 그 남자가 본인한테 좋은 기억만 주려고 하는 거. 이거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딱 봤을 때 뭔가 진짜 육각형의 남자고 괜찮은데 뭔가 나한테 좋은 기억만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 남자가. 그러면 진짜 그 남자는 좋은 기억만 주고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자 경험이 많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본심을 참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남성분들의 본심을 듣지 못했다고 치면은 그 모습이 진짜 그 남자들이 본심인 줄 알아요. 계속 그 패턴의 모습들이. 본심 안 드러내는 건 어떻게 해요? 본심을 안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드러내는 건데 필요한 진심만 드러내는 거죠. 정확히는 필요한 진심만 드러내는 겁니다. 거짓말을 못해서 얼굴에 다 쓰여 있대요. 근데 남자가 이 말을 한 거는 정확히는 뭔가 그거죠. 이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 뭔가 진짜 모든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참거나 관리해야 된다, 내가 솔직하지 못하면 뭔가 이게 연애가 맞나? 그냥 서비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내가 서비스 직 일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뭐 그런 부분들, 남자 입장에서 진짜 자극적이고 진짜 좋고 할 때는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여성분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또 엄청 피곤하게 남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갈무리 하시면 잘 만나실 겁니다. 남자도 잡아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돈 잘 모은다, 경제관념 좋다, 실제로 좀 돈을 모으고 재테크 관련해서 좀 알아보시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가정 환경이나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잘 갈무리해서 얘기하시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고, 타이밍 오기 전까지 내가 진짜 이 남자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 남자다 하면은 그 문제를 뒤에서 이렇게 해결해 보실 수도 있고,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감사해요. 아이고, 근데 이모티콘이 슬픈 이모티콘이 어떻게, 남자가 원하는 결정적인 어떤 것들은 확실히 가지고 계시니까